송누리 이제 중학교 생활도 끝나가고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고교학점제?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지? 너무 복잡하잖아. 읽어도 모르겠어. 그래,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볼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토파보기 준비와 전략. 저는 현직 교사 이경은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고교 학점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송누리입니다. 누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 고등학생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교 학점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때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 긴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혼자서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학교 생활과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누리 학생과 함께 고교 학점제와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누리 학생은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고 평가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네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예요. 대학처럼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듣습니다. 3년 누적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요. 학점을 따려면 출석률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이나 내용과는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2025년부터는 학교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고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뀝니다. 2학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선택이기 때문에 전체 이동 수업이 실시되고 과목 선택에 따라 공간 시간이 생깁니다. 학교 생활도 기존의 반의 개념보다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위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확대되고 과정 중심 평가, 미수 예방지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의 활성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고교학점제 제대로 알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제대로 고민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수강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요. 1학년 때는 주로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선택 과목 수업은 보통 2학년 1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학년에 배울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은 1학년 10월쯤에 할 거예요. 이때가 바로 교과서 주문 시기가 되겠지요. 그럼 1학년 때 듣는 공통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공통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공통이 있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한국사가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고요. 여기에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체육, 예술, 교양 등이 추가될 거예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과목이 대학 입시나 진로에 도움이 될지 상담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우선 1차적인 상담은 담임 선생님과 할 거고요.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켜 주실 거고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상담도 해주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진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택 과목을 한 번 신청하면 정정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수강 신청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수강 정정 기간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진로 방향 변경이나 과목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강 신청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는데요. 1학년 때 진로 상담을 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은 제 진로에 맞게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진로,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는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희망할 경우 미적과 확통을 듣는 것이 좋고요. 공과대학은 미적, 확통, 기하, 물리. 컴퓨터 관련 학과는 수학, 미적, 기하, 확통, 인공지능 수학 등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었는데 목표로 했던 학교와 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학교나 전공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시 요강이나 전공에 대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진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저도 미리미리 찾아봐야겠어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살짝 의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과목 개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베트남어를 선택한 학생이 한 명이라면 현실적으로는 개설이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전공 교사가 없어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콜라 캠퍼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교 간에 서로 협력해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있고요.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지역 내 대학이나 기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선택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다 다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진로가 확실한 학생들은 듣고 싶은 과목도 명확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는 아직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요?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지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과목을 골고루 들으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독서와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요. 관심 있는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관심 있는 분야는 있는데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면 관심 분야의 과목을 폭넓게 들어보는 게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역사, 철학, 심리학 같은 과목을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상경 계열을 희망하면 수학, 미적, 확통, 사회 과목, 그리고 이공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 과목을 폭넓게 수강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폭넓게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불리할까요? 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진로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과 인원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서울대학교도 2040년까지는 모든 학과를 자율전공으로 뽑겠다고 중단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되면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1학년 동안의 진로 희망 계열 정도는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7개의 계열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문, 사회, 자연, 의학, 공학, 그리고 교육, 예체능 정도의 계열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흥미와 관심,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일단은 제가 선택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어떤 과목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는 얼마나 충실히 참여했는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과목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에 참여하는 노력과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선택 과목을 골라 듣다 보면 공강 시간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어떤 걸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선택 과목으로 인해 생기는 공강 시간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거가 아니고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도서관이나 따로 마련된 학습 공간에서 자율학습을 하거나 과제를 해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면 관심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공강 시간을 진로 심화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공강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선생님, 혹시 공강 시간에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나요? 네, 물론 출석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강 시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훈련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활용해야겠어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 또 궁금했던 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방식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겠죠? 네, 아직 큰 테두리에서 지침 변경은 없습니다만 지필평가 비중이 줄고 과정중심 평가,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40% 미만은 과목은 미수가 되어 학점 취득이 안 돼요. 학교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도 힘을 쏟게 될 거예요. 그럼 시험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과제를 통한 과정 중심 평가의 비중이 커집니다.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시험 성적 외에 과제,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독서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는 교과와 연관된 심화학습, 자기주도 학습, 융합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 함량에 아주 중요하지요. 교실의 현실을 살짝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시험에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문해력의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내신 등급도 확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와 5단계 성취도 평가로 같이 병기됩니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5단계 성취평가만, 그리고 체육과 예술, 과학탐구 실험은 3단계 성취평가만 표기되고요. 교양은 패스페일로 산출합니다. 5등급이면 등급 간 폭이 많이 넓어지겠네요. 맞아요. 각 등급 간의 비율이 넓어졌는데요. 기존의 1등급의 범위가 4%까지였지만 이제는 10%까지 확대됐고 2등급도 11%까지였던 것이 34%까지로 확대가 됐어요. 등급이 축소되면 학생들의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등급별로 폭이 너무 넓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변별력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1등급 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원점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급이 같아도 원점수에서는 밀리지 않도록 내공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같은 등급인 학생들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교과 세트, 비교과 활동도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교과 활동 외적인 것들도 많이 신경 써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과목에 대한 학점 평가 방식이 대학처럼 바뀐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그중에 교과는 174학점입니다. 1학점은 50분 수업 16회가 기준이에요. 과목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90% 이상일 때 A, 80% 이상일 때 B, 70% 이상일 때 C, 60% 이상일 때 D, 40% 이상일 때 E예요. 과목 성취도가 40% 미만인 경우에는 미수 I라고 하는데요. 미수 처리되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출석률 3분의 2와 성취도 40% 이상을 충족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특정 과목에서 I를 받으면 학점은 취득할 수 없는 거네요?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잖아요, 선생님. 만약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위학교에서 미수 예방 지도를 통해 미리 미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이제 정말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입학 전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대해 미리 충분히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과목이 흥미가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또 자신이 입학할 학교의 교육과정을 미리 알아보고 수강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기초 학업 역량을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국영수 같은 기초 과목에서 자신의 수준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서 더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정확히 알고 나니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교학점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곧 잘 적응하고 한층 더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